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 모집단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엄청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건데 두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궁금한 것은 모집단이 모집단이 이제 뭐 첫 번째 모집단이 있고 두 번째 모집단 이게 나름 펜도 그 충전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해도 이렇게 막상 녹화를 하려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기네요. 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집단과 B 집단에 말하자면 평균이 차이가 이 정도 있느냐, 혹은 차이가 이 정도 있느냐, 혹은 차이가 이 정도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H0는 뮤1은 뮤2이다 이렇게 두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궁금한 애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번 설명을 했다시피 얘네들은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얘네들을 살짝 이항해서 다음과 같이 볼 건데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다. 네, 즉 새로운 뮤는 0이다. 네, 혹은 H1은 뮤1 빼기 뮤2가 0보다 크니 작니 혹은 서로 다르니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원래는 추정 공부를 했고요. 추정은 이제 신뢰 구간을 가지고 추정을 했었죠.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했지만 이제 추정, 즉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과 가설을 설정을 해서 가설을 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10장부터는 얘네들을 서로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쭉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 이렇게 생긴 두 집단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A 집단과 B 집단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표본을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간에 어쨌든 일단 표본을 뽑으면은 그 표본은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냐면은 무작위 확률 추출, 즉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래서 무작위 첫 번째 독립적으로 자료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뽑을 때는 무작위 확률 추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되게 대전제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을 하든 혹은 누구죠?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뮤1하고 뮤2를 따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뮤1 빼기 뮤2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모 집단이 있었을 때 모 집단의 뮤1이 궁금하고 또 다른 모 집단의 뮤2가 이 사이의 차이가 우리가 궁금을 했기 때문에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떤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x1 바 빼기 x2 바의 어떤 분포가 궁금을 할 텐데 이 분포가 어쨌든 많이 뽑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 것은 평균과 같은 개념의 기대값과 그 다음에 분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한 그런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한 그 스토리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x1 바 빼기 x2 바의 평균은 뭘 따르냐면 뮤1 빼기 뮤2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른다 하고 우리가 그 분포에 대해서 결정을 땅땅땅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분포에 대해서 분산을 결정했을 당시에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얘를 분산을 결정을 했을 당시에 공별량이 없다. 즉 걔네들은 겹치는 애들이 없다. 즉 독립적으로 뽑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들 x1 바 빼기 x2 바에 대한
실내 구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뮤1 빼기 뮤2에 그 다음에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x1바 빼기 x2바 또 x1바 빼기 x2바 얘네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95% 신뢰 수준을 볼 것이냐 90% 신뢰 수준을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알파가 결정이 됐다면 즉 1-알파%가 결정이 됐다면 우리는 반을 잘라서 쓰잖아요. 왜? 얘네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기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좁아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서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무엇이 되냐면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실내 구간이 되는 거죠. 실내 구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 가설을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알파는 뭐 5%라던가 얼마라던가 유의 수준을 우리가 결정을 해요. 3. 귀무 가설하에서 실내 구간을 표본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Z는 x1바 빼기 x2바 빼기 뮤1 빼기 뮤2의 형태임을 지난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얘는 표준화시킨 값이니까 당연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 통계량을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귀무 가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뮤1 빼기 뮤2는 0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뮤1 빼기 뮤2는 0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면 사실은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어떤 하나의 숫자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예를 들어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운다던가 혹은 귀무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운다던가 혹은 귀무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대립가설을 양측으로 세운다던가에 따라서 한 번 결정되는 어떤 검정 통계량의 값을 우리가 알파 %하고 비교를 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하던가 혹은 기각력으로 판단을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킬지 결정을 하고 귀무가 기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립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귀무를 기각을 못 시키면 자연스럽게 귀무가 채택이 되는 그런 관계에 온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다음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검정 통계량을 가만히 잘 보면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값은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하는 값이니까 아는 값이잖아요. 한편 표본을 몇 개 뽑을지도 우리가 아는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분산은 이 첫 번째 집단의 모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은 지금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집단에서 모평균들을 몰라서 이런 가설 검정이나 신뢰 구간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평균은 모르는데 모분산을 아는 그런 희귀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모분산을 알면 그냥 모분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모분산 집어넣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그 두 가지 교육 방식에 대한 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리뷰였어요. 지난 시간에 과제도 여기 있네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는 모분산을 몰라.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집단의 추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 모평균을 몰라서 이 난리를 떨고 있는데 모분산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어.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저기 PPT가 PDF로 바뀌면서 다 깨져버려가지고 다 없어지고 막 이런데 시그마1의 제곱이랑 시그마2의 제곱이라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한 집단에 대해서 뮤를 추정을 할 때 x바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z가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면은 이렇게 생겼다면은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z 분포 위에서 쓰고 만약에 시그마를 모르면은 시그마를 살짝 s로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 s로 만들면 시그마면은 z인데 시그마가 아니라 s니까 이거를 z라고 못 쓰고 t라고 부르기로 했다 블라블라 하면서 우리가 그 이론을 막 전개해 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되게 비슷하게 이론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분산을 모르는 거는요,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두 집단의 추론에 대해서는 할 때는 모분산을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어떻게 종류가 있냐면 모분산들끼리 같다는 사실은 알아. 근데 그 모분산 자체는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다를 거야. 아예 나는 같다는 사실도 몰라. 같다는 사실도 몰라. 같는지 안 같는지도 나는 몰라. 이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집단이 A라는 집단과 옛날에 도시하고 농촌이었죠.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으면 여기서 모평균이 궁금하고 여기서 모평균이 궁금할 텐데 궁금한 것은 모평균 간의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궁금한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표본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x1바, 여기서도 x2바라는 표본 평균이 존재를 할 텐데 얘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하려니 신뢰 구간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설 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통계량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라는 이렇게 생긴 이제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즉 모평균에 대한 정보와 말을 잘못했어요. 모분산에 대한 정보와 모분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게 운 좋게 아는 거였어. 근데 지금 이걸 몰라. 그러면은 얘의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은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을 찾아줘야 될 거잖아요. 이까지는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뇨약을 개발을 했어. 당뇨약을 개발을 해서 나는 무작위 배정을 해서 내 당뇨약을 먹는 군과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잘 먹는 당뇨약을 듣는 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 당뇨 환자들 중에서 내 약을 먹는 군을 무작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저기 활성대조약이라고 지금 잘 듣고 있는 약을 먹는 군을 무작위 배정했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당뇨 집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산이 여기에서 시그마 1의 제곱 말을 잘못했어요. 얘네들의 추정치인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얘의 추정치인 시그마 2의 제곱이 있다고 치면 사실은 같은 집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을 모른다 뿐이지 얘를 또 다른 시그마의 제곱으로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당뇨약으로 똑같은 당뇨 환자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분산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분산을 모르기는 모르는데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모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사실을 여기 너무 좁아서 여기 다시 쓸게요. 첫 번째 집단의 모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아. 즉 등분산인 걸 알아. 그러면 등분산인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어떤 시그마 대표하는 시그마 제곱이 비다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모집단이 있었을 때 요렇게 뽑아서 여기에 추정되는 모집단의 분산과 여기에 추정되는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은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 중에서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뭐 또 얘네들 중에서 시그마 2의 제곱이 서로 이제 그 값은 모르는데 같다는 것만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떤 새로운 누구죠? 모분산값 시그마의 제곱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분산에 대한 표본 분산을 뭐 S라고 할까요? S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얘네들이 굉장히 큰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와서 당뇨 환자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분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분산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시그마의 제곱으로 갈아 끼워서 쓰면 될 것이고 문제는 이 시그마의 제곱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표본 분산을 계산하나 여기서 표본 분산을 계산하나 이게 사실은 같기 때문에 이거를 S의 제곱으로 대치해서 갈아 끼우면 될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는 누구예요? 모분산이지. 얘는 누구예요? 표본 분산이지. 얘는 누구예요? 모분산이지. 얘 누구? 표본 분산이지. 우리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떤 걸 잘 알고 있냐면 표본 분산은 모분산한테 되게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이그젝틀리 같은 게 아니라 걔를 몇 개나 뽑았는지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원래 얘네들이 얘 대신에 시그마 제곱이라는 어떤 값으로부터 왔고 얘 대신에 시그마 제곱이라는 어떤 값으로부터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그젝틀리 똑같은 애들을 무작위 배정을 했으면 S1의 제곱이나 S2의 제곱이 같아야 맞을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그젝틀리 같게 뽑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그젝틀리 같은 숫자를 뽑았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벌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즉 얘네들이 어떤 공통 표본 분산이 공통 표본의 분산이 존재를 해서 그냥 단순히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얘네는 N1개 뽑고요. 얘네들은 N2개 뽑기 때문에 뽑는 애들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표본 분산은 달라질 것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지금까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어? 왜 생겼냐면 여기서는 N1개 뽑고 여기서는 N2개 뽑고 즉 표본을 서로 다르게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과 계열의 공대생이거나 혹시 수학과라면 그냥 웨이트를 주면 돼. 됐죠. 그럼 이제 이해가 다 됐죠. 웨이트를 주면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대생이 아니거나 수학과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제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있잖아. 이 시소를 탈 때 어디는 되게 가볍고 어디는 되게 무거우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앞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뒤로 가고 이러면서 무게를 맞춰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춰줄 수도 있지만 이 힘이 들어가는 힘점을 살짝 옮기면서 무게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할 건데 여기 진짜 쓸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래도 어쨌든 써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이 집단에서 얻은 값이 있는데 나는 얘를 왜 얻었냐면 N1개 뽑은 값
때문에 얘를 얻은 것이고, 우리는 이 집단에서 얻은 값이 있는데 얘는 왜 얻었냐면 N2개 뽑은 값 때문에 S2라는 값을 얻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N1하고 N2를 균형을 맞추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일련의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합동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합동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N1개를 뽑았기 때문에 S1의 제곱이 나오고 N2개를 뽑았기 때문에 S2의 제곱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서 걔네들이 몇 개를 뽑았기 때문에 개가 됐는지를 다 반영을 해서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해보면 전체는 사실은 여기서는 N1개 뽑고 여기는 N2개 뽑았지만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안다는 뜻은 N1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N2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을 아니까 N1 빼기 1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 N2 빼기 1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있는 애들만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어요. 자, 그러면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 이게 전체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전체죠. 또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 이게 전체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전체죠. 여기에서 S1의 제곱은 왜 S1의 제곱이 됐냐면 N1 빼기 1만큼 반영이 됐기 때문에 S1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S2의 제곱은 왜 S2의 제곱이 되냐면 N2 빼기 1만큼 반영된 값이었기 때문에 나는 S2의 제곱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산수 영재 시절이 있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분해가지고 이제 합해요. 분모가 같으니까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분자는 어떻게 돼? N1 빼기 1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N2 빼기 1의 S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무슨 색, 이 색을 표본들 간에 마땅히 공통으로 등장해야 되는 어떤 공통 표본 분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풀드 샘플 베리언스라고 불러요. 따라서 그냥 S라고 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웨이트를 맞췄다. 즉 얘 N1개 뽑아서 S1의 제곱이 되고 N2개 뽑아서 S2의 제곱이 된 그런 어떤 표본 간의 불균형을 맞추었다. 이런 뜻에서 S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SP의 제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어떻게 되냐면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이제 지금 다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리가 있는 대로. 하나도 안 어려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미적분학이다, 뭐 선형대수학이다 이러면은 공대에서 개설하는 뭐 예를 들어 미적분학이라고 해볼까요? 공대는 공학수학 1, 2, 뭐 3, 4도 배우긴 하지만 1, 2가 주로죠. 근데 이과대는 미적분학 1, 2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과대와 공대생을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1, 2, 3장은 안 나가고 4장부터 나가고 뭐 6장을 강조하고 이런 그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한편 이제 우리가 상경계는 미적분학을 사실 막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대학을 들어온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경계가 배우는 미적분학은 1장부터 나가. 그래서 뭐 함수라 막 이러면서 뭐 6가지 종류의 함수에 12개의 종류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부터 나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통으로 듣는 과목들 중에서도 계열에 따라서 이 진도가 다르고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은 서로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 통계학 인문은 다 듣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열별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봐서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배우는 수리논리 과목 중에서는 듣는 학생들의 편차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엄청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시작을 했더라.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말하다가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내가 이 편집을 할 줄을 몰라서 이거 끊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뭐 그냥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뭐 기준을 어디다가 맞추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기준을 맞추니까 수학과나 뭐 수학과들이 많이 와서 듣죠. 또 왜 그러니 너네들. 그다음에 뭐 공대나 뭐 의대 여러분들이 듣기는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초적인 개념이 탄탄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거고요.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었을 텐데 얘기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뭐 아줌마가 다 그렇죠 뭐. 자,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뭐 미적분학을 설명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했었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편차가 심하다. 듣는 학생들의 편차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A와 B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아. 그래가지고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모분산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모분산을 몰라. 근데 모분산에 대해서는 모분산들끼리 서로 같다는 사실은 또 알아요.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따라서 모분산들끼리 같으니까 표본도 표본 분산이 존재를 할 건데 표본 분산들끼리도 같아야 마땅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안 같아. 왜냐하면 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몇 개를 뽑았는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S2의 제곱 몇 개를 뽑았는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여기는 N1개를 뽑고 여기는 N2개를 뽑으니까 뽑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S1의 제곱하고 S2의 제곱이 S의 제곱으로 같을 거야 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N1개를 뽑고 여기는 N2개를 뽑았기 때문이죠. 한편 우리는 표본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 말고 표본 평균은 계산을 하잖아. 여기도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은 계산을 하죠. 우리가 뭐의 평균을 알면은 데이터가 n개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n개에서 한 개는 빠지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 빼기 1이고 여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2 빼기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산이 서로 표본 분산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몇 개나 뽑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시소의 이런 그 힘점을 맞추는 것처럼 혹은 뭐 이공계 너네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준다 그러면 엄청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줄 거예요. 전체는 S1의 제곱은 왜 S1의 제곱냐면 전체 반영되기는 N1 빼기 1하고 더하기 N2 빼기 1로 반영이 됐지만 얘는 N1 빼기 1이라는 데이터 때문에 생긴 S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S2의 제곱은 N1 빼기 1을 더하기 N2 빼기 1이라는 전체 데이터가 반영이 됐지만 얘는 왜 얘가 나왔냐면 N2 빼기 1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을 저기 다 합치면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N1 빼기 1 S1의 제곱 더하기 N2 빼기 1 S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냐면 N1 때문에 생긴 S1의 제곱과 N2 때문에 생긴 정확하게는 N2 빼기 1이죠. 여기는 N1 빼기 1이고 때문에 생긴 S2의 제곱에 어떤 반영된 양을 잘 흐트러뜨려서 얘네들을 잘 자기네들이 N1개를 뽑았기 때문에 S1이 되고 N2개를 뽑았기 때문에 S2가 된다는 것을 잘 반영을 시킨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통 표본 분산으로 사용을 할 건데 얘네들은 그냥 표본 분산이 서로 같다 이러면서 나온 값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맞춰준 그런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Fulled Sample Variance라는 뜻에서 SP의 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어떻게 되냐면은 N1 더하기 1 N1 더하기 N2 더하기 진짜 발음이 꼬인다 그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빼기 2 이게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죠. 왜? N1 빼기 1 더하기 N2 빼기 1이니까 이 발음이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모 집단이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이 같대. 그래서 그걸 공통 분산으로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는데 이 시그마의 제곱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S1의 제곱으로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S2의 제곱으로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얘를 Fulled Sample Variance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죠. 우리 X1 바 빼기
x1 바 빼기 x2 바의 expected value는 u1 빼기 u2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1 바 빼기 x2 바의 분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x1 바 빼기 x2 바의 분사는 정말 열심히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뽑는 것 때문에 흩어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라서 흩어진 정도는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으로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뽑을 당시에 이미 독립으로 뽑았기 때문에 자 우리 잘 들어야 돼. 여태까지 했던 게 지금 다 모디파이드 돼가지고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앞에 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됐으면 줄줄이 이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핵심은 8구장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8구장이 핵심이니까 거기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8구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들어야 돼요. 마침 또 우리는 또 동영상 수업이라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하기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겹치는 애가 없으니까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존재를 하지 않아서 얘네들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의 추정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얘의 추정치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하필이면 이게 공통 분산인 걸 알아.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n2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시그마도 모르기는 매일반이잖아. 그래서 얘의 추정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의 추정치라는 것은 뭐 이렇게 뽑을까요? 시그마의 제곱 같은 거니까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얘의 추정치로 뭐를 쓰냐면 SP의 제곱을 쓰겠다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용하는 내용을 쭉 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 구간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실내 구간을 계산을 했어요. 아까 이제 썼다가 쓴 거를 괜히 지웠네. 아까 우리 그 분산을 아는 경우에 실내 구간 한번 적어 볼까요? 분산을 아는 경우에 실내 구간은 x1 바 빼기 x2 바 빼기 z2분의 알파의 표준편차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뮤1 빼기 뮤2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쪽은 더하기가 와야 되겠죠. x1 바 빼기 x2 바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공통 분산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버전이고 아까 시그마를 아는 버전이고 지금 우리가 공통 분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표준 편차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얘네들을 따로따로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은 시그마로 쓸 것이고 시그마로 쓰니까 앞으로 이렇게 묶여 나올 것이고 근데 시그마의 추정치를 어떻게 쓰냐면은 공통 표준 분산으로 쓰고 그 다음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은 그대로 있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을 알기 때문에 그냥 썼어. 근데 지금은 몰라. 근데 등분산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시그마의 제곱으로 두면 좋은데 시그마의 제곱도 몰라. 그래서 그 추정치를 써야 되겠지. 근데 추정치를 어떻게 쓰냐면은 풀드 샘플 베리언스로 이게 핀데 잘못됐네요. 풀드 샘플 베리언스로 써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루트 요거 이제 한꺼번에 묶어주면 SP의 제곱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써주겠죠.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이 뽑았으면 여기를 Z값으로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조금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시그마 대신에 뭐를 썼어? T를 썼어. 아니 말을 잘못했죠. 시그마 대신에 뭘 썼어? S를 썼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T 분포가 되겠죠. T 분포가 되면서 여전히 T 분포도 똑같은 이런 그 종모양 분포기 때문에 2분의 알파 얘도 똑같이 T를 쓰는데 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N1 더하기 N2 빼기 2가 되는 거겠죠. 여기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 더하기 N2 빼기 2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게 실내 구간은 좀 길어가지고 자리를 쓰기가 좀 그냥 그래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 되게 많이 뽑았을 때 공통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하는 다시 말을
제대로 할게. 되게 많이 뽑았을 때 등분산 가정에서 공통 표본 분산을 사용하는 실내 구간은 말 안 꼬이고 잘했다 그죠? x1바 빼기 x2바 빼기 z 되게 많이 뽑았을 때 2분의 알파에 루트 sp의 제곱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게 하한이고 그 다음에 뮤1 빼기 뮤2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는 x1바 빼기 x2바에 더하기에 이걸 어떻게 내리더라? 더하기에 z2분의 알파에 그러니까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sp의 제곱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게 뭐예요? 되게 많이 뽑았을 때 그런 거고요. 그러면 되게 작게 뽑아서 z분포 위에서 못 뽑으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t분포 위에서 봐야 되니까 여전히 2분의 알파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 더하기 1 n1 더하기 n1 더하기 n2 빼기 2. 이 발음 왜 이렇게 한대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2분의 알파에 그냥 2분의 알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 더하기 n2 빼기 2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실내 구간일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설은 또 여전히 어떻게 생겼겠어요? 가설 뭐 여전히 요렇게 생겼겠죠. 가설 뭐 여전히 요렇게 뭐 빼기로 이제 넘겨서 쓰겠죠. 가설은 여전히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알파도 여전히 뭐 5%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겠죠. 자, 이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써야 되냐면은 검정 통계량은 누구를 써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검정 통계량은 뭐를 써야 되냐면 이게 제가 요걸 잘 찾았죠. 검정 통계량을 뭐를 써야 되냐면 S 대신에 말을 잘못했어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서 바로 뭐가 돼요? 검정 통계량은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 T가 되는 거야. 절대 Z는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T는 뭐예요? X 원래 T라는 것은 X바 마이너스 뮤, 즉 표본값하고 모수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표준편차로 나눠준 값인데 우리는 지금 표본값이 두 개잖아. x1바 빼기 x2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모수가 빼기 뮤1 빼기 뮤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블라블라 그 스토리 때문에 표준편차를 제가 뭘 누르기 때문에 맨날 이렇습니까? 표준편차를 공통표준편차 나오고 그 다음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로 쓰기로 했잖아요. 왜? 얘가 분산이니까 이걸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는 거겠지, 그치? 따라서 요 값이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 검정통계량에 기반되는 값인데 귀무가설이 뭐야? 뮤1 빼기 뮤2가 0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통계량이고요. 이 검정통계량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 더하기 n2 빼기 2 가서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찾으면 이제 이 t값이 하나의 숫자로 나오니까 표본을 되게 많이 뽑았으면 z분포 위에서 보는 거고 표본을 되게 작게 뽑았으면 t분포 위에서 보는 거겠죠.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게 발음이 엄청 꼬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사히 잘 끝나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초등학교 1학년 남녀아이의 혈압차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 16명, 여자 9명. 여기서부터 벌써 너무 조금 뽑았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T분포 위에서 봐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망삐리스러다 뭐 이런 약간 일반적으로 망했다 이런 느낌 그냥 Z분포 위에서 보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제 혈압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자 16명, 여자 뭐 9명의 혈압을 측정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평균 혈압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고 평균 차이의 95% 신뢰 구간을 즉 신뢰 구간을 통한 구간 추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통한 가설 검정도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분산에 대한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단 남녀 간 혈압의 분산은 같대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기말고사를 뭐 제가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우리가 뭐 오픈북이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쓰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런 제가 확인할 방법도 도리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뭐 줌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풀 오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하시오 이걸 많이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생각은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보통 옛날 학기 원래 학기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도 다 계산해야 되고 분산도 다 계산해야 되고 풀드 샘플 베리언스도 계산해야 되고 일이 엄청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실제로 풀려면은 계산기를 막 100번 두드려야 되는 그런 값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렸다 쳐봐요. 그러면은 남자에 대한 표본 평균 계산하고요. 아우 다 더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에 대한 표본 평균 또 다 계산해 다 더해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또 했어요. 또 분산 분산 더 문제죠. 그래서 분산 계산하는 그 방법대로 또 계산을 했어요. 뭐 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까지 계산을 했어요. 이까지 했으면 벌써 지쳤어. 벌써 지쳐서 내가 이 한 문제 정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때는.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남녀 간 혈압의 분산은 같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남자하고 여자의 분산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즉 공통분산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통분산 등분산 과정에는 합동표본 분산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합동표본 분산 그냥 이게 이제 그거니까 저기 뭐예요 그 식이니까 그냥 식대로 넣는 거예요. 남자는 16명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5, 여자는 9명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8 이렇게 하고 계산해 놓은 표본 분산 또 표본 분산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16 더하기 9 빼기 2 계산해가지고 23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까지가 계산량이 엄청 많은데 하고 그 다음에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해봤더니 77.1295 뭐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 실내 구간부터 먼저 결정을 해보죠. 실내 구간은 여기 좀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실내 구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1 바 빼기 x2 바가 지금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에 뭐 n1 더하기 n2 빼기 2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sp의 제곱에 n1의 분의 1 더하기 n2 분의 1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뮤1 빼기 뮤2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더하기 이렇게 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x1이 96.875 그 다음에 x2가 97. 뭐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2분의 알파인데 지금 95%로 쓰기로 했으니까 알파는 5%잖아요. 그러니까 t의 2.5%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6 더하기 9 빼기 2니까 23 이렇게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23에 가가지고 2.5인 선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면 2.069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풀드 샘플 베리언스는 77. 블라블라니까 여기 이제 여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N1이 16분의 1, 그 다음에 N2가 9분의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실내 구간은 마이너스 5.27하고 3.91 이렇게 사이에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내 구간은 결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검정을 해보죠. 가설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의 혈압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더 크고 더 작은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남자의 평균 빼기 여자의 평균은 같다 대 H1은 남자의 평균 빼기 여자의 평균은 0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이것만 검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는 몇 프로 쓰기로 했냐면 5%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새로운 뮤로 두고 얘를 또 새로운 뮤로 두면 뮤는 0 대 뮤는 0이 아니다니까 귀무는 H0는 뮤는 0이다 대 그 다음에 H1은 뮤는 0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잡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정 통계량은 x1바 빼기 x2바 빼기 뮤1 빼기 뮤2에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 표본 분산을 써야 되니까 SP의 제곱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것이 우리가 저희 검정 통계량일 텐데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니까 얘가 0이 되면서 그 다음에 x1바하고 x2바 이렇게 줄줄 이렇게 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0.18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마이너스 0.18598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18598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위에서 본 거냐면은 귀무 가설 위에서 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알파를 결정을 했을 당시에 누구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알파를 결정을 했을 당시에 기각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t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에서 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23에서 보면 됐었잖아. 그지? 원래.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양측 검정하는 바람에 기각력이 어떻게 되면 밀려서 2.5%씩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각력은 얘가 아니고요. t 2.5%의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23 이거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t 분포표에서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 23을 일단 찾고 그 다음에 2.5%를 찾아가지고 선을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그 값이 2.069 막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2.069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069는 어느 쪽에서 있냐면 2.069는 뭐 이쪽에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2.069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양측 검정을 했고 우리 선은 어디서 결정됐냐면은 마이너스 0. 블라블라 여기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양쪽에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확인하고 이쪽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즉 0.18598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0.18598을 보면 얘가 2.069는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데 0.18598이래. 0.18598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안쪽으로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기각력은 여기 요 사이에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은 기각시키기로 했는데 너무 안쪽에 있어. 그래서 기각을 시킬 수 없어.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시킬 수 없어.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귀무가설은 뭐예요? 혈압의 차이가 없다잖아.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면서 혈압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압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얘가 뭐냐면은 등분산 가정인데 조금 뽑았을 때 T 분포 위에서 보는 거였어요. 조금 뽑아서 어디 갔습니까? 조금 뽑아서 T 분포 위에서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뽑은 거를 한번 볼까요? 많이 뽑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뽑으면 다 똑같고 Z 분포 위에서 보면 되는 거겠죠. 많이 뽑으면 다 똑같고 Z 분포 위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값을 Z라고 불렀는데 Z라고 안 부르고 T라고 부르고 보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SP니까 Z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많이 뽑았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AND야. AND OR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돼. 헷갈렸어요. 제가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뜻이 뭐냐면 N1도 30케이스가 넘어야 되고 N2도 30케이스가 넘어야 돼요. 이게 대표본이야. 그러면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여전히 이런 검정 통계량을 쓰겠죠. 그래서 풀드 샘플 베리언스는 여전히 SP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분포를 어디서 볼 거야? 분포를 어디서 보냐면은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D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막 이렇게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Z 분포 위에서 보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뽑으면 Z 분포 위에서 보면 된다. 이렇고요. 나머지 스토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분산 가정, 그러니까 모분산을 지난 시간까지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데, 모분산을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어. 그래서 완전 모르느냐 아니면 같다는 사실 정도는 아느냐. 근데 지금은 같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을 잘못했어요. 등분산 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등분산 가정의 핵심은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한다. 이것이 등분산 가정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모 분산에 대해서 같다는 사실만 알고 사실은 샘플 분산을 가지고 풀드 샘플 베리언스도 어쨌든 샘플에서 뽑는 분산이니까요. 샘플 분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검정 통계량 값은 t 값이 되는 거고요. 분포를 어느 분포 위에서 볼 것이냐면 조금 뽑으면 t 분포 위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찾아가면서 찾아줄 거고요. 많이 뽑는다는 게 어떻게 많이 뽑는 거냐면 모든 집단에서 30케이스 이상 뽑았을 때 많이 뽑는 건데, 많이 뽑으면은 T 값을 계산하지만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포함하고 있는 T 값을 계산하지만 분포는 Z 분포 위에서 본다. Z 분포 위에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등분산 가정이었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뵐게요.